그대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몸은 막 잠에서 깨어났지만 마음은 어제의 말과 장면을 되풀이하며 오늘의 걱정을 미리 불러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스스로를 쉬게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두고 말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생각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그대는 불안 그 자체가 됩니다. 짜증이 생기면 세상이 모두 거슬리게 보입니다. 스스로를 책망하는 생각이 들 때면 그 목소리를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대를 괴롭히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다른 생각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지나가는 마음을 붙잡아 이것이 나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나는 그대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어찌 그대의 전부일 수 있겠습니까? 분노도 불안도 자책도 그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스로 일어났다가 스스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들은 나라기보다 그대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 물음에서 그대가 오래 믿어왔던 나라는 감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생각을 더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가 너무 오래 붙잡아온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을 떠나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일하고 고민하고 흔들리면서도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는 길이 분명히 존재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멈추지 않는 생각 한가운데에서 차분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생각을 나로 여기지 않는 법을 말입니다. 그대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 여정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남겨주세요. 그대는 하루를 어디에서 시작하십니까? 눈을 뜨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앞선 머릿속의 소음 속에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침이 오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습니다. 몸은 아직 침대 위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어제의 장면을 다시 꺼내어 스스로를 붙잡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과 표정을 되짚으며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끝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잠시 후 생각은 곧장 미래로 향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마음속에서는 이미 사실처럼 흘러갑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루를 살기도 전에 마음으로 하루를 소모합니다. 그대가 특별히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익숙한 하루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 상태를 두고 말합니다. 나는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마치 그것이 성격이고 고칠 수 없는 자기 자신인 것처럼 조용히 체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생각을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이 곧 나가 됩니다. 걱정이 생기면 그 걱정의 목소리를 자기 판단으로 받아들입니다. 조심해야 해. 잘못되면 안 돼. 그 목소리는 너무도 그럴듯하여 의심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은 그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그대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하루를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대는 한 가지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불안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걱정도 자책도 두려움도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 그대를 꽉 붙잡고 있던 생각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가라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대는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주변을 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나는 그대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어찌 그대의 전부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생각이 정말로 나라면 그 생각이 사라질 때 그대 또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물러난 자리에도 무언가가 남아 조용히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의문으로 찾아옵니다. 혹시 나는 생각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그대에게 생각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숨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면 그 싸움은 또 다른 괴로움을 낳을 뿐입니다. 대신 아주 작은 연습을 권합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판단하지 말고 쫓아가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 한순간 그대는 생각과 동일해지지 않습니다. 이 짧은 거리두기 속에서 그대는 처음으로 생각 속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삶의 소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소음에 짓눌리지 않는 작은 여백이 생깁니다. 나는 그대에게 완전한 평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는 하루 속에서도 그대가 생각 그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직접 보게 된다면 괴로움은 이전과 같은 힘으로 그대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순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순간을 말입니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어느새 짜증이 올라오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내가 피곤해서 그렇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다. 물론 그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분명한 이유가 없는데도 감정은 이미 그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대는 그 감정과 함께 하루를 살게 됩니다. 짜증이 나면 세상이 모두 거슬려 보이고 불안이 올라오면 모든 선택이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감정은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 이게 너야. 감정은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생각은 의심할 수 있어도 감정은 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얕아지고 어깨가 굳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을 더 쉽게 자기 자신으로 믿게 됩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그대는 분노한 사람이 됩니다. 우울이 찾아오면 그대는 우울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조용히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나 감정도 늘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대를 꽉 붙잡고 있던 감정이 어느 순간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라집니다. 웃음이 돌아오기도 하고 평온이 잠시 머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사라진 감정보다 지금의 감정을 더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루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여기서 나는 그대에게 한 가지를 천천히 보시길 권합니다. 감정이 바뀔 때마다 그대는 함께 바뀌고 있습니까? 분노가 사라졌을 때 그대도 사라집니까? 불안이 가라앉았을 때 그대의 존재도 함께 꺼집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보고 있는 바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 안에도 그와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 불안하다고 알아차릴 수 있는 자리,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을 묵묵히 보고 있는 자리 말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아주 조용한 질문이 생깁니다. 혹시 이 감정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아닐까? 나는 그대에게 감정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아, 짜증이 있구나. 아, 불안이 올라왔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정과 그대 사이에는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는 감정을 부정하는 거리가 아니라 감정에 삼켜지지 않는 거리입니다.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대는 더 이상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대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존재로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삶의 문제들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그대를 끌고 가는 힘은 분명히 약해집니다. 이제 그대는 감정 속에서 살지 않고 감정을 지켜보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대는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끝난 대화,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이미 흘러간 하루를 마음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잊고 싶은데 자꾸 생각난다. 그러나 나는 오래 지켜보며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놓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말합니다. 이것만은 붙잡아야 한다. 놓아버리면 내가 무너질 것 같다. 그렇게 사람은 과거를 품에 안은 채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순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실수한 기억을 붙잡고 스스로를 감시합니다. 상처받은 말을 붙잡고 다시 아프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기억을 놓아버리면 내가 너무 가벼워질 것 같다. 이 고통을 붙잡고 있어야 다음엔 실수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마음은 붙잡을수록 무거워집니다. 지켜내려 할수록 더 많은 힘이 필요해집니다. 붙잡음은 그대를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대를 쉼없이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대에게 한 가지를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도 그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이 떠나도 그대의 존재는 남아 있습니다. 붙잡고 있던 생각이 잠시 느슨해졌을 때 그대는 오히려 조금 숨을 쉴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 짧은 틈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붙잡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커다란 결심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순간 손에 힘을 풀어보는 작은 경험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놓음은 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붙잡느라 쓰던 힘을 잠시 쉬게 하는 일입니다. 그대가 생각 하나, 기억 하나를 잠시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이전에 없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은 허무가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여백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지 않아도 삶은 계속 흐른다는 것을 몸으로 아는 일입니다. 이제 그대는 고통을 붙잡는 대신 고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괴로움은 이전과 같은 얼굴로 그대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대는 하루 동안 자신을 몇 번이나 남과 비교하십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타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그 순간 마음 한편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더 잘 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계산을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이 비교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습관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비교 속에서 자신을 다시 정의합니다. 비교는 언제나 그대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충분하지 않고 지금의 나는
어딘가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때 마음은 말합니다. 더 나아져야 한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 말은 성장을 부르는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실은 스스로를 끝없이 밀어붙이는 채찍이 됩니다. 비교 속에서 만들어진 나는 항상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기준은 늘 변하고 늘 더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아무리 애써도 마음은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대에게 한 가지를 차분히 보시길 권합니다. 비교는 그대 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대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까? 남의 모습은 그저 하나의 장면일 뿐입니다. 그 장면에 의미를 붙이고 가치를 매기고 자신을 그 아래에 두는 것은 그대의 생각입니다. 비교가 멈추는 순간 부족하다는 감각도 함께 멈춥니다. 그때 비로소 그대는 알아차립니다. 부족한 나는 실체가 아니라 비교가 만들어낸 그림자였음을 말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비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또 다른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비교가 일어날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아, 비교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는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대는 더 이상 그 비교 속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대는 비교를 바라보는 자리에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는 처음으로 남과의 거리가 아니라 자신과의 거리를 느끼게 됩니다.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입니다. 그대는 마음이 불편해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을 고치려 합니다. 불안해지면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우울해지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씁니다. 짜증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 마치 마음이 통제되어야 할 대상인 것처럼 다룹니다. 이 태도는 언뜻 보면 건강해 보입니다. 더 나아지려는 노력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사람의 괴로움은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통제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크게 저항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그 생각은 더 또렷해지고 느끼지 말아야지 할수록 감정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대도 이미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 걱정을 멈추려 할수록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지는 순간을 말입니다. 이때 사람은 또 한 번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나는 이것조차 못하나? 이렇게 마음을 고치려는 노력은 어느새 자기 비난으로 바뀝니다. 마음을 통제하려는 마음은 사실 또 하나의 욕심입니다.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생각, 이 상태를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대에게 다른 방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생기듯 바람이 불듯 마음도 조건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구름에게 왜 생겼느냐고 묻지 않듯 바람에게 왜 부느냐고 따지지 않듯 마음에게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통제하려는 순간 그대는 마음과 싸우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마음보다 한 걸음 위에 서게 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괴로움의 깊이를 완전히 바꿉니다.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좋은 상태로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권합니다. 지금 불안이 있구나. 아, 마음이 답답하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치려 하지 않고 몰아내려 하지 않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싸워야 할 적이 아닙니다.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그대로인데도 그대는 이전보다 덜 괴로워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와 싸우는 에너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대는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허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은 더 이상 그대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대는 여기까지 와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고 감정은 여전히 흔들리며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깨달음을 오해합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마음이 늘 평온해지는 상태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본 깨달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삶의 조건이 바뀌는 일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리가 바뀌는 일입니다. 그대는 오랫동안 문제와 자신을 하나로 묶어 살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불안이 올라오면 내가 불안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대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게는 늘 그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대는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생각은 떠오르고 사라지고 감정은 일어났다가 가라앉으며 비교와 집착도 조건이 바뀌면 흐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그대 위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그대 앞에 놓입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문제가 나일 때는 도망치거나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문제가 대상이 될 때는 그저 다루면 됩니다. 이때 사람은 처음으로 문제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상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새로운 상태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그대 안에 있던 자리를 함께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 자리는 생각이 오고 가도 무너지지 않고 감정이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으며 문제가 있어도 조용히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언가를 더 얻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붙잡지 않는 일입니다. 그 순간 그대는 비로소 삶을 있는 그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정면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대의 일상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대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관찰자이다. 그대는 이제 조금은 다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고 감정은 여전히 흔들리며 삶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에서 그대의 태도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삶을 떠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아도 괜찮고 불안해도 괜찮으며 완전하지 않아도 그대의 존재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아는 일 말입니다. 그대는 더 이상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고쳐야 한다고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은 그대가 아니라 그대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대는 삶을 통제하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며 응답하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로서 다루고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으로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덜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는 이 여정의 끝에서
그대에게 어떤 특별한 말도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조용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살아내고 계십니다. 고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존재할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각은 떠오를 것이고 감정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잠시 멈추어 이 자리를 떠올리십시오. 붙잡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았던 순간을, 문제가 있어도 숨 쉴 수 있었던 그 자리를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그대가 돌아올 수 있는 본래의 자리입니다.